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가 기준이 10억에서 3억이 된다고 하면서 연말에 주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떠들면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의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고, 제가 정말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답을 잘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전문가들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 보면은 A 전문가와 B 전문가가 하는 말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좀 착각할 만한 말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조금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조금 더 전문가스러운 분이 정확하게 확신에 차서 뱉는 이야기들을 맞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잘못 전달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은 욕은 하지 마시고요. 댓글로 바로 잡아 주시면 그 잘못된 정보를 저도 다시 이해를 하고 다른 시청자들도 공부를 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제 스스로 정말 양도소득세가 뭔지조차도 몰랐었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해를 해 나갔었고요. 이런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는 끝에 가가지고 한번 다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이거 말고도 정말 원초적인 질문을 제가 제 스스로한테 많이 던지고 그거를 해결해 나갔는데, 지금 보면은 참 부끄러운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자,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해서 이제 양도,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넘기는 것, 주식에서는 매도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세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주식을 매도하면서 생긴 수익을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없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만 있습니다. 예. 에휴, 적기가 힘드네요. 소득세만 있는데, 향후 2023년도부터는 이런 소액주주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라고 지금 해서 요게 시행될 예정이고, 이거는 제가 향후에 따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는 없고 거래세 그리고 증권사에 내는 그 세금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 1%, 코스닥은 2%, 그리고 종목별로는 보유 총액이 10억이 넘어가면은 대주주가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억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10억은 잊어버리시고요. 3억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주주 조건은 종목 기준으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한 종목의 대주주가 됐다고 해서 다른 종목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짚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양도소득세 기준이 평가액 기준이 있고 지분율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분율은 어떤 시점은 관계가 없어요. 시점은 관계가 없고 내가 이 퍼센트에 달성하자마자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다만 요게 조금 저는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코스피가 예를 들어 20년도 7월 달에 내가 코스피 어떠한 종목을 1%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이게 대주주가 되는 요 시점부터 1년을 적용받는 건지,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 적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영상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진짜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평가의 기준인 대주주 조건을 이야기 드리는 거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평가의 기준은 해당 종목, 해당 회사죠. 해당 종목에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총액을 잡아서 그 다음 해 이제 대주주가 되냐 마냐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게 회사들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3월 달인데도 있고 뭐 6월, 9월인데도 있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12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12월 달로 계속 사람들이 정의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종목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12월 달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이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대부분 12월 30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주식이 예수금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매도를 하면은 2일간의 그 예탁금 보유기간이 있죠. 뭐 D 플러스 1, D 플러스 2 요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그 돈을 마음대로 입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 거래는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매도를 하더라도 그 해당 주식의 지분의 권한은 2일 동안은 팔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샀는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속 12월 28일까지 총액을 3억 미만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해를 딱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12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죠. 12월 28일까지 3억 미만으로 해야 되고, 뭐 1에서 3월 달에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가 됐는 사람이 4월 이후에 양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붙는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그거를 바로 잡아 드릴 텐데, 자, 대주주의 조건은 전년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12월 28일 날 팔아서 거기에 대한 주식 보유수가 12월 30일 날 기준으로 평가액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12월 28일 날 예를 들어 내가 주식 수량을 맞춰 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2억 9천이 됐어요. 예를 들어 2억 9천이 됐는데 12월 30일 날 한 5% 정도 주가 상승이 돼 가지고 그래 되면 이게 3억이 초과가 되겠죠. 그래 되면은 내가 12월 28일 날 주식 총액을 2억 9천으로 맞췄지만 이 사람은 대주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8일 날 매도를 할 때 이 종목이 요 이틀 상간에 뭐 20%는 안 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3억에 20%를 뺀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한 2억 4천에서 한 2억 5천 사이 정도까지는 넉넉하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만약에 30%가 주가 상승이 돼버렸다 하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대주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도 참고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12월 28일 날 내가 2억 5천을 맞췄습니다. 근데 12월 29일 그리고 12월 30일 날 1억을 샀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주가 변동 그냥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그 전체 총액이 3억 5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주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내가 주식 1억치에 샀는 거에 대한 그 지분 권한은 내한테 팔았는 사람 쪽에 그 권한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11월 29일 날 하고 30일 날 주식을 매수를 했는 금액은 12월 30일 기준으로 이 총액이 3억이 초과가 되더라도 저는 대주주가 아닌 겁니다.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2020년도 대주주가 되면은 4월 이전에 파는 거는 양도세가 없다라고 이제 그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액 대주주 기준입니다. 소액 대주주라는 거는 12월 30일 날 이제 30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 팔아서 남았는 주식수의 시가 총 금액이 12월 30일 날 3억이 넘는 그리고 10억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소액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2021년도 1분기 때는 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억 이상의 그냥 일반적인 대주주라고 하면은 1분기 양도세 면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1월 달에 팔든 2월 달에 팔든 3월 달에 팔든 무조건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보통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게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기준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준을 이렇게 바로 한번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이죠. 죄송합니다. 요거 오타 났네요. 직계존비속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추석 명절 때 그러면 이제 그 모여서 이런 일가 친척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대주주를 피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직계존속,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신에게 이르는 사이에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자기로부터 그리고 비속은 뭐냐면 나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직계로 내려가서 혈족, 아들, 딸, 손자 등 증손자 등을 이르는 말이다. 이게 뭐냐면은 자 내가 비혼 기준입니다. 비혼 기준인데 나가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위로는 존속이고 아래로는 비속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아들, 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들, 딸이 낳은 아딸이라고 치고 그리고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고 이 손자, 손녀도 그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나로부터 직계로 다 내려가는 거죠. 전부 다 나로부터 내려가는 이런 직계들로 다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가 이제 꽤나 고령자고 밑으로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전부 다 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위로 봅시다. 위로로 갔을 때는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가 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외가 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죠. 자, 이때 그리고 나에 대한 형제가 있을 거예요. 뭐 누나나 형이 아니면 동생이 있겠죠. 자, 직계라고 하는 거는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올라가거나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건데 누나나 형 같은 경우에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나 어머니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관계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직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나랑 바로 올라가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만약에 어머니가 삼성전자를 1억을 가지고 있고 내가 2억을 가지고 있고 누나가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와 어머님 기준으로는 3억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지만 누나와 엄마 관계에서는 이게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누나는 대주주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엄마가 2억이고 내가 1억이고 누나가 1억이잖아요. 다시 누나가 2억이고 엄마가 1억이고 제가 1억이라고 하면은 나와 엄마는 대주주가 되지 않아요. 근데 누나랑 엄마 관계에서는 3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3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엄마와 누나는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2021년도에 대주주 조건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이걸 또 얘기하자면은 나랑 아버지는 직계 존속 관계죠.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도 직계 존속이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에서 내려왔는 삼촌, 이모, 고모들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삼촌, 이모, 고모,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등이 있을 건데 거기에 내려오는 나랑 사촌 관계에 있는 형제들 있죠. 사촌 관계, 삼촌 전부 다 저랑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알아봐야 된다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주식수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젊다고 하면은 뭐 어려봤자 어린애일 거고 크게 뭐 주식을 할 일이 없으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면 돼요. 혹시라도 뭐 고조부까지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또 이쪽에 고조부 이렇게 다 살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위쪽 관계까지도 파악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위에 어르신들은 잘 안 계시니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외가 쪽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요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 밑으로 생긴 자손들 요렇게 파악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석 때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삼촌의 주식수, 이모, 고모, 심지어 뭐 큰어머니, 뭐 이모부, 고모부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직계 존비속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주주 조건이 요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친인척까지 봐야 되냐?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아까는 개인만 있을 경우고, 이제 배우자 경우에는 배우자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뭐 사촌, 그리고 뭐 자녀들이야 뭐 우리 사이에 나왔으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이런 배우자들까지도 따져야 되냐? 요거는 또 아닙니다. 배우자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내 와이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우선주도 포함이 되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보통주와 이제 우선주는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뭐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 증자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인수권을 내가 미리 사두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던데, 그거 금액도 포함을 시켜서 3억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모펀드 같은 거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내 돈에 300만 원을 사모펀드에서 삼성전자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2억 9천까지 맞췄는데 2억 9천 뭐 900까지 맞춰가지고 대주주를 피하려고 했는데 요 300만 원이 들어오는 순간 대주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통한 간접 투자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사실 제가 삼성 ETF 쪽에 예전에 가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 삼성 뭐 제일모직, 삼성전자, 뭐 삼성 SDI 이런 거 해서 10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 내 금액이 이게 뭐 삼성전자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금액도 포함이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런 ETF 상품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 내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가 있으면 그 중에 100만 원이 삼성전자 쪽에 투자가 되어 있다. 그 사모펀드까지는 알겠는데 ETF 이런 상품도 과연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또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은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수익이 3억 이하다 하면은 그 22% 정도의 수익을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3억이 초과다 라고 하면은 27.5%가 적용이 됩니다. 자, 요 부분 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죠. 자, 예를 들어 3억이라고 하면은 내가 5억의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앞에 3억은 22%를 적용하고 뒤에 나머지 2억에 대해서만 27.5%를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묶어서 이 5억이 전부 다 이 세율로 적용이 바뀌는 건지, 요것도 사실 조금 헷갈리거든요. 아마 앞에 3억은 22%,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이게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답을 아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답변을 주시길 바라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33%의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2020년도 12월 28일 날 주식을 샀어. 예를 들어 1억의 수익을 냈다.
그 3억 이상을 예를 들어 사가지고 1억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2021년도 뭐 5월쯤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로 33%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대기업이라는 기준 안 찾아봤습니다. 이 대기업의 기준이 뭔지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역시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질문이 사실 이게 기억나는 것들만 제가 적은 건데, 대주주 조건이 뭔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넣었죠. 그리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뭐 2억 매수시 2억인데 종가가 4억일 경우, 그리고 4억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 종가가 2억이 되면은 요게 대주주냐 요게 대주주냐 고민을 했는데 정답은 이거였죠. 그리고 리츠 스펙주 같은 거, 코스피 쪽에 코스닥에 리츠하고 스펙주 ETF들이 코스피로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들 또 예를 들어 뭐 코스닥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1% 2%의 지분을 내가 얘를 다 사와 버리면은 그것도 대주주가 되는 건가? 솔직히 그것도 조금 궁금한데, 이거는 뭐 당연히 좀 헛생각이긴 하죠. 누가 리츠주하고 스펙주를 그래까지 사겠냐마는. 근데 리츠주는 어쩌면은 3억씩 막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 나는 거랑 배당 수익 되는 거는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근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가의 움직임도 있지만 배당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당되는 거는 그냥 별도로 세금이 책정이 될 거고, 하지만 3억 이상 만약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다 하면 대주주가 되니까, 리츠주도 어찌든지 주가가 움직이죠. 스펙주도 소폭이긴 하지만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팔 때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런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좀 뻘 생각이긴 하죠. 예. 그리고 우선주 중에도 뭐 우비, 뭐 우선주 뭐 1비, 2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지 요것도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ETF 상품, 그리고 뭐 동양 3우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시가총액이 26억하고 25억 밖에 안 돼요. 주식을 얘는 2600만원, 얘 코스피거든요. 얘는 2600만원만 가지고 있어 버리면 대주주가 돼 버리고요. 요 ETF 상품 또 2500만원치만 사버리면 대주주가 되어 버립니다. 아니지. 맞죠. 2500만원.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과연 이런 조건이 같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요거는 아닌 걸 알았죠. 삼성전자 대주주일 때 예를 들어 LG전자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럼 대주주에서 수익이 나면은 양도소득세에 포함인가? 솔직히 요 부분도 좀 헷갈려 했었고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중복인가? 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주주가 되고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1억의 수익 중에 예를 들어 1년 이상 보유를 했는 종목을 팔면은 22%의 과세만 적용이 돼서 22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나머지 7800만원은 이제 본인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요거는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2020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내가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대주주가 유지되는 기간은 2021년도까지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2022년도가 되면은 이 사람은 대주주 조건이 안 됩니다. 물론 2021년도 기준으로도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었고, 만약에 2021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내가 전체 금액이 3억 이상이 되면은 2022년도에도 대주주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종가가 3억이고 2021년도에 종가가 2억 8천이라고 하면은 요 조건이 풀리면서 2022년도에는 대주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알고 나니까 크게 복잡할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는데, 정말 알기 전에는 생각보다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지러워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끌어주는 자료들을 찾기가 어려웠고, 또 그거를
전문가들이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수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 와중에도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제가 100% 아직도 안 되는 부분, 하지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중요하지만 디테일하게 내용 아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향후에는 이 양도소득세가 연말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소액주주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